나 정시로 네. 갈 거야. 네. 뭐 학교 선생님이 뭐가 중요해? 네. 너 수업 시간에 자고. 네. 학교 끝나면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 공부하고 이런 네.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2020년 11월 중순에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시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발표됐나요? 일단 이제 2023학년 네. 입시 계획이 네. 2020년 11월에 발표될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에요. 아, 네. 원래는 2021년도 초에 4월 이내에 발표되면 되는 건데 네. 서울대가 현재 고1 학생들, 2020년 고1 학생들의 네. 입시 준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빠르게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금 이제 묘수인가 꼼수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은 네. 정시 전형에 네. 내신을 반영하겠다. 근데 그 내신의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원래 될까요? 정시가 네. 이렇게 수능 위주 전형, 수능 100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기존에 이제 수시에 있었던 것처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하나 네. 생기고 일반 전형이 하나 생겨서 두 개 전형으로 정시가 나눠졌고요. 네. 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수능이 60, 내신 교과 평가가 40. 네. 그런데 이 교과 평가가 정성 평가처럼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두 명의 입학 사정관이 네.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들었던 과목의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되고 절대평가라면 네. 어느 등급을 받았고 네. 실제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그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세특을 다 읽은 다음에 네. A 또는 B 또는 C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AA 조합이냐, AB 조합이냐, BB 조합이냐, BC 조합이냐, CC 조합이냐 여기에 네.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네. 그 점수 매긴 것을 40%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네.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 일단은 2배수를 수능으로 뽑아요. 네. 그런 다음에 수능으로 뽑은 2배수 아이들을 다시 수능 80 아까 그 교과 평가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20. 네. 그래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네. 학생들의 내신 평가가 네. 정성 평가되는 형태인데 그게 어떤 정성 평가가 정량 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입시에 반영되는 형태로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수능 위주 전형인데 왜 내신이 들어가냐 그러게요. 이런 이슈도 생겼고 네. 이거 원래 그 수능 위주 전형이 좋았던 거는 객관적이고 네. 정량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인데 이런 입학사정관에 의한 이런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다양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2023학년도에 이제 치러지는 거지만 이제 내신이 들어가니까 네, 지금 네. 현재 2020년 2020년도 고1 고1 네. 2020년도 고1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발표를 네, 네. 했다라는 건데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시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정시 네. 같지 않은 정시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네. 이 히스토리 왜 이 지경까지 우리가 없느냐를 사실 알고 있어야 네. 이 내용이 더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이렇게 많나요? 대학교는 네. 지난 10년 동안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권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해서 늘려오고자 했고 그 상위권의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는 내신도 있지만 이 안에 사실 수능 최저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고 네. 혹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수능과 같은 어떤 평가 요소들을 통해서 이미 대학들은 취합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신, 비교과, 출신 학교, 뭐 그 다음에 수능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1, 2년간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거치게 되면서 무엇이 더 공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아까 앞에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년의 성적표를 당일 하루의 컨디션으로 재단할 수밖에 없는 수능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네. 또
몇 개 안 되는 과목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수백만의 학생들을 갖다가 1년로 나열하는 게 과연 공정한 거냐.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해서 키워왔던 거죠. 네. 정부가 계속해서 뭐라 했었지만 지금 포스텍이라든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수시에서 그냥 100%로 진행을 해버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앞으로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했던 학생들의 그 역량의 집합체인 학생부를 반드시 네. 입학 자료로서 써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네. 본인들이 그 느끼다 보니까 정시에서도 이걸 갖다가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시를 대학들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시가 더 공정한 거야, 공정한 거야 라고 해서 그렇죠. 네. 정시를 갑자기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 원래 수시를 더 늘리고 싶었던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정시에서 학생부를 투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우리가 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자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네. 정시를 늘려라. 네네. 그리고 정시를 늘렸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울대 입시 요강도 이제 보면 네. 저도 이제 그 봤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네네. 중시한다. 네네. 근데 고등학교에서의 바른 정말 네. 그 교육을 그 바탕으로 한 그런 입시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정시를 늘렸는데 네. 이게 안 되는군요. 아 이게 네. 이 서울대가 네. 채택한 이런 방향이 네. 네. 옳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 안 되려고 하게 되면 네. 다른 대학들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정시로 학생을 선발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다른 학교들도 계속해서 뒤따라 줘야 될 텐데 네. 뒤따라 줬을 땐 또 뒤따라 줬을 때의 문제가 생겨요. 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입시가 좀 단순화된 거거든요. 이게 다시 또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준비하는 학생들, 그래서 인서울 그리고 유수의 대학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대학의 전형이 바뀌어가는 흐름에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지금 품팔이를 조금 더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게 지금 이제 딱 이렇게만 들으시면 아 뭐 정시에 왜 갑자기 내신이 들어가 이런 느낌이실 네, 텐데 네. 막상 입시 전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서울대에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연 내신에서 네. 그러니까 서울대가 예시로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상대평가에서 뭐 1등급, 2등급 뭐 정도의 어떤 성적 그러니까 네. 서울대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네. 그리고 학업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라고 판단된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 내신 선택 과목에서 혹은 뭐 내신 과목에서 2등급도 안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겠죠. 그리고 네. 학교 생활에서 뭐 수행 평가를 한다든지 선생님이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적어 주실 때 아, 얘는 뭐 수업 참여도가 부실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네. 본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런 애들 있잖아. 나 정시로 네. 갈 거야. 네. 뭐 학교 선생님 뭐가 필요해? 뭐가 중요해? 네. 너 수업 시간에 자고 네. 학교 끝나면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 공부하고 이런 네.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려고 서울대가 조금 일찍 발표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네. 그런 바탕 하에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라면 네. 이렇게 변화에도 큰 문제가 없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서울대에서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혹은 서울대 들어올 정도의 수능을 본 아이들 중에 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학교 생활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서울대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서울대가 정시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많은 우려에 대해서 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발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좀 아쉬운 것은 물론 네. 이게 서울대가 3년 또는 5년 후에도 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에는 네. 최종적으로 절대평가 점수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A가 아닐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학생의 변별력을 둘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냥 원점수 네. 혹은 뭐 100분위 학생 간 이제 편차를 좀 둘 수 있으려면 네. 절대평가의 점수는 사실 명목적인 내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흐름을 갖다가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내신도 중요해졌다. 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와 같은 네. 수능만 잘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내신들도 네.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원장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또 주장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네, 그렇게 맞긴 하지만 또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신 20이 네. 얼마나 변별력이 있을까 음.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들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이 입시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네. 것은 뭐냐면 각 대학이 이 전형을 설계할 때 네.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것이고 나머지 핵심 요소 이외의 부분은 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뽑으면 안 되는 학생들을 걸러내는 망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서울대가 이번에 했을 때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 그것도 내신을 뭐 네. 입학사정관이 절대평가한 것들을 비교해서 그 점수를 네. 환산해서 한다. 네. 이거는 결국 합격 조건은 수능이에요. 합격 조건 수능이에요. 수능 잘 보내야 붙는데 네. 최소한 고등학교 생활을 이 정도는 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네. 서울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학교의 어떤 이 학생 관리 차원에서 네. 고등학교 생활에서 인성이 안 되거나 네. 뭐 자기 수능 시험과 관련 없는 과목 버리거나 네. 아니면 쉬운 과목들만 골라 듣거나 그 골라 들은 것 중에서 애들이 최소한의 어떤 수업 참여도도 안 따라오는 아이들이라면 서울대는 원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퇴조도 안 되는 친구들을 그렇죠. 걸러내기 예, 위한 걸러내는 장치다. 장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그래도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네. 그 SNS에 각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네. 이번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정시 변경안에 대해서 약간의 커멘트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하신 어떤 분의 멘트를 빌리면 굉장히 기존 학교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잘 드러내는 입시 아니고 네. 서울대는 이걸 정시에 반영했지만 네. 나머지 학교에서는 절대평가 점수가 반영되고 있는 내신에서 네. 기존의 상대평가는 기존의 공식을 활용하더라도 네. 이런 절대평가화 되어 있는 내신을 이런 식의 평가 툴을 활용해서 한다면 교과 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분도 계시고 네. 또 다른 서울에 있는 입학사정관께서는 앞으로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려고 하는 고등학교의 어떤 내신 체계를 고려할 때 네. 서울대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한 건 아닌가 싶은데 다만 네. 입시는 결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렇게 뽑은 학생들의 어떤 입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각 대학도 입시 전형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참조할 만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화두는 사실은 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내신이 절대평가되는 과목이 늘어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신이 변별력이 있을까?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내신을 정성평가할 때 여기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고민들의 과정에서 서울대가 방향성을 제시한 거를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교육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나머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네.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다. 학교 생활을 충실해라. 네. 이런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꼭 그 학생의 입시에 큰 영향, 교과 20%가 들어가는 게 큰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는 네. 말씀이 진짜 와닿네요. 특히 고교학점제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런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지는 네네. 과정을 조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입시 네네.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한 네. 얘기가 네. 아직 많은 학부모님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또 변화에 변화를 거듭할 거고요. 네. 하다 보면 지금 정시를 확대하려고 했던 일각의 노력들이 네. 또 한 번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지금 수시와 정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서울대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 이제 서울대 얘기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더 많은 학생들은 다른 대학을
지금 네. 진학할 예정이니까요. 그런데 서울대가 정시에 있었던 논술이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폐지한 학교가 되었거든요. 이게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대학 입학 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한 각 대학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시와 수시가 깔끔하게 구분이 됐었죠. 정시는 수능 중심에, 네. 수시는 학생부 중심에. 근데 이게 다시 크로스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야, 여기서의 학생부는 뭐고 여기서의 학생부는 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거였으면 과거에 계속 네. 분리했던 작업들은 왜 했던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되는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좀만 더 네.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중에 일부가 네. 이제 이게 무슨 정시냐, 갑자기 정시에 왜 갑자기 내신이 들어가냐, 네. 이건 학교에서 어떤 일관성을 주는 거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크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시만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그런 일부 학부모님, 네. 특히 또 뭐 현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전략을 그렇게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일관성 있게 던지는 메시지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우수인지를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교육 버리고 그냥 뭐 수능 중심으로 막 공부해서 대학 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1학년 2학기의 어떤 지금 마무리 짓는 시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면서 나머지 어떤 요소들, 예를 들어 논술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이나 네. 혹은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준비 방향이 아닌가,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서 많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네. 지금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는 아까 네. 방향성과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정시에서의 키는 아까 절대평가화된 이런 학교생활, 네. 학생부 평가 20%, 네. 전형에 따라서는 40%,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 자체가 키예요. 핵심 키예요. 이 수능의 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한 이런 학생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학교생활 엉망이고 수능 공부한다고 해서 활동 내역 아니면 인성들이 부족한 학생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가 지금은 현재 나와 있는 포맷이다 보니까, 그래도 수능 점수 자체가 키이긴 한데 우리가 자꾸 수능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수능 자체를 얘기하게 되면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국한돼요. 왜냐하면 정시를 가는 학생들 안에서의 네. 지금 지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특정 지역이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수생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보게 되면 재수생이고, 혹은 지역별로 보게 되면 아주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모습이 정시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네. 그런 방향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는 여전히 수능 위주다. 네. 하지만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서울대 2023학년도 입시 계획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